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박지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기저항 용접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안전보호구 등 용접 작업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전기저항 용접이란 무엇인지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기저항 용접의 종류와 용접의 품질을 결정하는 3요소 전기저항 용접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럼 명장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용접 명장 최규간입니다. 여러분, 전기저항 용접의 뜻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전기저항 용접이란 용접 모재의 높은 전류를 통전시켜 접합부의 접촉 저항에 의한 저항열을 이용하는 용접 공법입니다. 즉, 모재와 접점 사이에 은납을 좌우 전극에 통전시켜 발생하는 저항열로 용착시키는 공법입니다. 전기저항 용접은 1886년에 미국의 톰슨이 최초로 발명해서 오늘날 크게 주목받고 있는 용접 공법의 일부분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오토바이 등 각종 제품의 제조에 전기저항 용접 기술이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저항 용접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그만큼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용접 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용접 부위 표면이 깨끗하고 전기적으로 통전 효과가 큽니다. 또 가압 효과로 조직이 치밀하고 접합 강도가 비교적 큽니다. 또한 산화작용과 용접 변형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공법입니다. 하지만 설비가 크고 복잡하며 가격이 고가인 점과 후열 처리가 필요한 점, 이중금속의 접합이 불가능하고 적절한 비파괴 품질 검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저항 용접의 품질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접 전류입니다. 가열에 필요한 통전 전류로 모재의 용입 열량과 이별이 맞아야 합니다. 특히 전기저항 용접은 저전압 대전류 방식이어서 대용량의 전류를 단시간에 흐르게 할 수 있는 정밀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통전 시간. 즉, 전기저항 용접 시 전류를 통전해주는 시간을 말합니다. 모재의 재질과 소재의 두께, 용접부 형상에 따라 적당한 전류를 통전시켜야 합니다. 전류가 적당해도 통전 시간이 적당하지 않으면 용접 품질이 좋지 못합니다. 셋째, 가압력입니다. 접촉 저항을 변화시켜 용접 직경을 형성하는 요인입니다. 전류값과 통전 시간은 클수록 유효 발열량이 증가하나 가압력은 접합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재와 모재, 전극과 모재 사이의 접촉 저항은 전극의 가압력이 클수록 비례해서 커집니다. 가압력이 너무 크면 용접면이 찌그러지고 녹을 수가 있으며 너무 적으면 접합면의 강도가 약하게 됩니다. 네, 전기저항 용접의 품질을 결정하는 3요소 잘 아셨죠? 전기저항 용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다양한 전기저항 용접의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저항 용접은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스폰 용접이라고 하는 점용접이 있습니다. 용접할 재료를 2개의 전극 사이에 끼워 놓고 가압과 동시에 전류를 통하면 접촉면의 전기 저항열에 의해 발열합니다. 이 저항열을 이용해 접합부가 순간적으로 용융되어 접합되는 방법입니다. 프로젝션 용접은
제품의 한쪽 또는 양쪽의 돌기를 만들어 이 부분에 용접 전류를 집중적으로 압접하는 방법입니다. 2개 이상의 돌기를 만들어서 1회 작동으로 여러 개의 점용접이 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작은 용접을 확실히 할 수 있고 얇은 판과 두꺼운 판, 열 전도나 열 용량이 다른 것을 쉽게 용접할 수 있습니다. 심용접은 원판상의 롤러 전극 사이에 용접할 2장의 판을 두고 가압 통전하여 전극을 회전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점용접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속된 선 모양의 접합부가 얻어지게 됩니다. 주로 수밀, 기밀이 요구되는 액체와 기체를 넣은 용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합니다. 업셋 용접은 2개의 모재 단면을 맞대고 용접 전류를 통하게 해서 그 용접 저항과 고유 저항에 의한 열을 이용해 접합부의 온도를 높이고 용접하기에 알맞은 온도가 되었을 때에 강력한 가압력으로 접합하는 공법입니다. 플래시 버트 용접은 업셋 용접과 비슷한 용접 방법입니다. 용접할 2개의 금속 단면을 가볍게 접촉시켜 대전류를 흐르게 하여 집중적으로 접촉점을 가열합니다. 접촉점은 과열 용융되어 불꽃으로 흩어지나 그 접촉점이 끊어지면 다시 용접제를 내보내어 항상 접촉과 불꽃 비산을 반복시키면서 용접면을 고르게 가열해 적당한 온도에 도달했을 때 강한 압력을 주어 압접하는 방법입니다. 제철공업의 스트립 접속, 전선관용 코일 접속, 자동차 공장에서 스티어링 축, 프레임 철도용 레일, 형광, 파이프, 공구류, 기계류 등의 접합에 이용됩니다. 퍼커션 용접은 극히 작은 지름의 용접물을 접합하는 데 사용합니다. 피 용접물을 2 전극 사이에 끼운 후에 전류를 통하고 빠른 속도로 피 용접물이 충돌하게 되면 퍼커션 용접에 사용되는 콘덴샤는 변압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 용접물에 단락시키게 되어 있어 피 용접물이 상호 충돌되는 상태에서 용접이 되므로 일명 충돌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브래징 용접은 순간적으로 300도에서 450도의 저항열을 이용하는데 모재의 용융점 이하의 온도에서 접합부를 가열해 모재는 녹이지 않고 용가제만 녹여 모재를 접합하는 기술로 적당한 강도를 유지를 하면서 제품의 변형과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용접 공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기 저항 용접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브래징 용접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저항 용접의 개념과 원리, 역사, 전기저항 용접의 특징과 품질을 결정하는 3요소, 그리고 다양한 전기저항 용접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전기저항 용접의 개요를 기반으로 다음 시간에는 브레이징 용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